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상황을 보면 올해도 정책감사보다는 막말과 회피로 정쟁이 난무하는 모습인데요. 여야 모두 민생과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면서도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구 경북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과 바라는 점을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짚어보고요. 현장 리포터에서는 대구 학생 동아리 한마당 소개합니다. 10월 12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칠곡 분기점 부근 145km 지점 2km 정도 정체를 보이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도 춘천 방향으로 동명 동호 부근 120km 지점에서 다부 터널까지 5km 정도 답답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벌대로 쪽 작업 중인 곳이 있습니다. 죽전내거리에서 감삼내거리 방향이고요. 죽전내거리 300m 지난 오르막 구간입니다. 가장자리 차로 쪽에 작업 차량이 정차 후 공사 중입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전 구간 차간 간격 좁혀서 지나고 있고요. 대학로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 복현 오거리 신호 2번 이상 예상하셔야겠습니다. 호국로 9구 터널에서 동서변동 방향으로 지체와 정체 반복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가을볕이 따뜻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기온이 떨어지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만 낮에는 15도 이상 기온이 올라 대구와 김천이 23도, 안동은 22도 예상됩니다. 한편 김천은 일교차가 18도로 매우 크겠으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1.8도, 습도는 78%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연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방안에 대해 대구시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시 재정이 호전될 때까지 시기는 좀 늦추고 비용은 부지 매각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네, 조사 결과부터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예, 대구시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는 지난 5에서 8일 유무선 전화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5.6%, 표본오차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응답자 중 60.5%는 신청사 예정지역 유휴부지를 매각해 건립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신청사가 들어설 달서구의 경우 이 응답 비율이 65.9%로 9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빚을 내기보다는 자산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네요. 예, 시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유휴부지 매각이 최선이라는 시민들이 공감대가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또 신청사 건립 시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대구시 재정이 호전될 때까지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80.7%였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최대한 빨리 지어야 한다는 응답 13.4%를 압도했습니다. 달서구의 경우는 빨리 짓자는 응답이 22.8%로 다른 곳보다 2배 가까이 높았지만 보류하자는 응답도 73.6%에 달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대구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인데요. 대구시가 내세운 신청사 부지 매각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예, 대구시는 특히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유휴부지 전체를 매각하려던 기존 방침을 바꿔서요. 다른 시소유 부지를 매각해 건립기금을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매각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부지는 성서행정타운으로 공시가격은 1,400억 원 정도 됩니다. 또 공시가격이 1,000억 원 정도인 대구시청 동인청사와 주차장 부지도 매각 대상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두 곳 모두 입지가 좋은 편인데다 용도 지역 변경을 통해 상당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매각 금액은 더 높아질 여지도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달서구에서는 반발이 심하겠어요.
예, 달서구청은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시민이 합의하고 대구시가 약속한 사안을 존중하는 것이 시가 취할 자세라고 했고요. 김해철 달서구의회 의장은 신청사 건립은 2019년 250명의 시민 참여단이 2박 3일 합숙 토론 끝에 결정한 거라며 이번 여론조사가 부적절했고 신뢰도도 의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신청사 건립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대구 동구청이 803 하천 인근에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을 받는 성토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성분 검사 결과 지정 폐기물은 아니라고 나왔지만 토양에서 악취가 계속 나는 만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해당 업체가 매립한 사토의 출처를 묻는 과정에서 답변이 계속 바뀐 정황도 있었다면서 석연치 않은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네,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사토의 출처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예, 앞서 동구청 의뢰를 받은 대구환경청과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장에 시료를 채취한 뒤 검사를 진행했는데 일단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게 지정 폐기물이냐 아니면 화학물질 폐기물이냐 따라서 검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 더 자세한 결과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구청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고발 조치 등 추가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지난달 대구 남구 한 대학교에서 벌어진 67명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대장균은 발견됐지만 유입 경로는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예, 남구보건소는 당시 3회 이상 설사를 했거나 증세가 지속되는 21명의 검체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구내식당 이용자들이 호소한 식중독 증세와 학교 급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검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당시 구내식당 보존식은 물론이고요. 도마나 칼 같은 음식 외에 오염 의심 경로까지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양의 균은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학교와 지자체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식중독 환자는 있는데 원인을 못 찾았다니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난이 우쿨렐레 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최우영이라고 합니다. 우쿨렐레를 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원래는 제가 클래식 기타를 먼저 했었거든요. 하고 있다가 우연히 우쿨렐레라는 악기를 알게 됐는데 이 악기가 좀 작잖아요.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도 선입견을 좀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악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일명 제가 작은 거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너무 매력이 넘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게 되었어요. 모 병원에 이제 환자분들 앞에서 우연찮게 연주를 한번 한 일이 있어요. 그분들이 연주를 들으시면서 눈물도 훔치시는 것도 보고 또 제 음악에 같이 감동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아, 음악하기를 참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또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할 생각이 있고요. 음악은 사람들끼리 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쿨렐레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감동과 눈물과 기쁨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우쿨렐레라는 악기가 얼마나 좋은 악기인지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또 대구 내에서 저희도 문화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섞이는 대구,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 세계인들과 같이 이제 음악으로 하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나이가 드시더라도 꼭 음악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윤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10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로 4일째인데 초원 분위기 어떤가요? 네, 여야 신경전이 거센 상황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인데요. 네.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관련 민주당의 피켓팅 문제로 40분 만에 파행되기도 했고요. 네. 또 어제 11일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그리고 뭐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를 놓고 공방을 좀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개별 사안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정부의 뭐 답을 듣기도 하지만 전통적이라고 이제는 뭐 좀 해야 될까요? 중요 이슈에 대해서 신경전을 벌이는 그동안의 관행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평을 하겠습니다. 네, 좀 아쉬운 상황인데 뭐 자세하게 들어보죠. 지역 의원들의 현안 질문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로 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뭐 양평 고속도로지만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그렇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0일 열렸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강대식 의원이 이 질의에 나섰는데요. 이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을 대행할 이 특수 목적법인 구성 문제 그리고 민항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문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원희룡 장관은 예비 타당성 면제는 10월 중에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고 네. 이 건설 사업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는 문제는 아직 협의해야 할 사안이 좀 남아 있어서 결정 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조금은 아쉬운 이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뭐 또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라고 한다면 최근 있었던 거죠. 이게 그 지난 10일에 있었던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나왔어야 되는 건데 올여름 경북의 뭐 집중호우 후에 예천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섰다 숨진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네. 이게 쟁점으로 다뤄졌어야 했는데 앞서 전해드렸듯 파행됐고요. 네. 뭐 앞으로 국감에서 좀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이 대구 경북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질 피감 기관들의 쟁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이 피감 대상은 역시 이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입니다. 네. 오는 23일 이뤄질 예정인데요. 지난 6월 17일 대구 키어문화축제에서 발생했던 공권력 충돌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게다가 오전에는 대구시, 오후에는 대구경찰청 이 국정감사가 있거든요. 이 당시 대구시가 도로무담점거는 불법이라면서 행정대집행에 나섰고 이 경찰은 합법적 집회라며 이를 막아서면서 이 정면 충돌했는데 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태도와 관련해서도 주목이 됩니다. 이 경북에 수해가 일어났는데 골프를 쳤던 행위와 관련해서도 좀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그리고 뭐 신청사 문제 이 부분도 관심이 좀 집중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네. 대구시 신청사 짓는 문제를 두고 이제 대구 달서병이 지역구인 김용판 의원 그리고 또 홍 시장의 논쟁이 예상됩니다. 앞서 김 의원이 그 홍 시장이 그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며 국감에서 따져 묻겠다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밝힌 네. 바도 있기 때문인데요. 홍 시장은 빚을 내서 신청사를 짓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김 의원과의 이제 격돌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어제 그 신청사 건립 관련 시민 설문조사 네, 나왔는데 네. 앞선 뉴스에서 전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80.7%가 시 재정이 호전될 때까지 보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고 빚을 내서라도 최대한 빨리 지어야 된다는 응답은 13.4%였거든요. 네.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이제 백 기자가 얘기한 내용은 오늘 아침 뉴스에서 저희가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이게 국정감사를 앞두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를 두고 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지어가며 빚을 내서 신청사를 짓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이 꼭 신청사를 지어야 할 경우에 유일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이 최적의 방안이라 판단을 한 건데 이 총선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이 국정감사에서는 이 신청사 건립 문제 또 한번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굵직한 현안 사업이 많기도 하고 홍준표 시장이 국감장에 나오면 주목을 많이 받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고 네. 또 대권 잠룡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의원들의 견제가 많을 것 같은데 네. 홍 시장이 피감기관의 장으로 국감장에 나오는 건 2015년 10월 그 경남도지사 재직 때
이후에 8년 만입니다. 행안위의 이제 감사 2반이 대구시를 이제 국감을 하는데 의원들 좀 소개해드리면 네. 민주당의 권인숙, 오영환, 이해식, 송재호, 최기상 의원이 있고요. 국민의힘에는 이만희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김용판, 박성민 의원이 있고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준상이 그 경남도지사 시절에 국정감사 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당시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바도 있어서 조금 주목이 된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설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뭐 당시 국정감사를 돌아보면 홍 시장의 이 발언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국정감사 중에 참 이렇게 이 국감 질의하는 의원들을 좀 이렇게 아래로 보는 네. 답변도 나와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가 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이미 또 네, 이 불만을 한 표출한 차례. 바가 있었습니다. 이 국감 대상은 국가 위임 사무에 국한된다면서 이 지방 사무 자료는 이 불응 사유를 적시해 회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국정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또 이 국감 현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태도 문제도 함께 좀 야기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어지는 자료 제출이 뭐 실제로 일선 공무원한테는 부담이 된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자료들이 다 필요한 게 맞는지 이전에도 문제 제기는 있었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네. 저는 의원들을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공무원들이 이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이게 그 공무원들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자료 요구나 힘들게 자료를 만들어도 정작 국감장에선 질문 한마디 나오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부분인데 사실 그 모든 자료를 뭐 요청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뭐 좀 흔히 얘기하는 얘기가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이런 불만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대구 공무원 노동조합이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가사무를 제외한 지방 고유 사무는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것이 매우 적절한 조치다. 이런 지지 의사를 그렇습니다. 보냈죠.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국회의원의 권력 과시 또 자기 피하를 위한 자리가 되었다는 점을 또 지적하며 네. 지방 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는 지방 분권을 위한 노력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분권.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근데 반대로 꼭 제출해야 할 자료를 거부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네. 11일 과방위 국감에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과정을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요. 이 과학기술부 장관은 확정되지 않는 정부에 검토하는 공개한 전례가 없다면서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역시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 관련 증인 3명도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요. 이 국감에 꼭 필요한 증인 채택이나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에 강제할 장치가 없다 보니까 네.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이 아쉬움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대구와 경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까요? 네, 오는 24일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는 부채 비율이 500%에 달하는 열악한 재무구조, 그리고 또 최근 불거진 한국형 LNG선 결함 문제가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가스공사와 국내 조선 3사가 197억 원을 투입해서 개발한 한국형 LNG 운반선에 결함이 발견돼서 지난 4년 동안 2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의 그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문제도 집중 질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국정감사죠. 17일에 이 교육위원회가 이 대구 경북 교육청 그리고 경북대 국정감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경우에는 임종식 교육감이 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도 이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경북대학교 국감은 이 경북대 교수들의 잇따른 또 비리 문제 네. 집중적으로 질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비리 채용 문제 같은 경우에 저희도 여러 번 다뤘었는데 이번 국감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야 정쟁이 심해지면서 국감 무용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역 국감에 바라는 점들 끝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국감 무용론이 있어요. 이게 좀 나오는 이유가 정작 우리의 삶에서 밀접한 부분, 뭐 궁금한 부분이나 현실 문제를 짚어주고 대안을 찾는 국감이 좀 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제가 정리한 자리가 있을 때마다 주문해 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네. 중앙 이슈만 있고 지역 이슈는 거의 못 친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역 국감에 와서 중앙기관에서 하는 신경전을 그대로 지금 지역에서도 보여주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제가 네. 국감장에 가보면. 그 한편으로는 이런 게 좀 중앙 집중적인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만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네.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저는 지역에 와서는 지역 얘기만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긍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피감 기관에 대한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언론에 잘 부각 안 되지만 제도상의 허점을 확인하고 시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한마디로 정리하면 23일 대구시 국정감사는 꼭 챙겨보세요. 이 재미 보장하겠습니다. 네, 두 개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대구 학생문화센터와 대구시 교육연수원에서는 대구 학생 동아리 한마당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 서유리 리포터가 전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행사는 대구 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공연, 전시, 뮤지컬, 록밴드 등 학생 동아리 발표를 하고 체험을 하는 축제입니다. 올해 22회를 맞은 행사로 500여 개 동아리 2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데요. 학생 동아리 한마당의 현장 소리와 함께 공연에 참여한 학생의 얘기 들어봅니다. 원주랜드 화이팅! 저는 도원중학교 3학년 밴드부 보컬을 맡고 있는 박수연입니다. 저희 밴드부가 매년 나가는 공연을 이제 학생문화센터에서 하게 되어서 나오게 됐어요. 첫 번째 곡이 루시의 개화이고 두 번째 곡이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인데,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는 공연을 보러 온 친구들에게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불렀어요. 이제 건반이랑 드럼이랑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보컬 이렇게 있는데, 무대를 위해서 한 달 살짝 넘게 점심시간마다 틈내가지고 밴드실에서 연습을 했어요. 저희 공연 두 곡인데 이제 그 두 곡 다 이제 호응 좋게 해주고 해서 들어줘가지고 굉장히 고맙고, 이제 밴드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같이 연습 많이 해줘서 고맙고, 더 열심히 앞으로 남은 학교에서 할 공연을 같이 열심히 준비해가자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이게 많은 학교 밴드부랑 댄스부들이 모였는데,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계속 있어서 이렇게 다른 학교들이 모여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이제 많이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뭔지 찾을 수 있는 기회도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또 동아리 한마당 같은 행사를 통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의 무대도 같이 보고 교류도 할 수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스크로브락 경연대회 외에는 등수를 겨루지 않고 1년 동안 본인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더 좋았는데요.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이 펼쳐지는 동안 실내 체육관에서는 효행 교육 페스티벌도 함께 열리고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기는 사람부터 하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부터 나. 이태근입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자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물건, 거기다 100년 150년 된 물건이 여기 다 이렇게 갖춰진 곳입니다. 예. 옛날에 요거 재봉틀만 가 있으면은 아들 학비 이런 게 다 이렇게 체험지고 또 먹고 사는데도 지장 없이 살았습니다. 요 학교 종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적에 한 번 치면은 뭐다, 세 번 땅땅 치면은 자 빨리 모여라 하는 그 뜻이고, 오늘 이리 와 보니까 정말로 이 호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좋은데 그거 하나 기분 좋고. 저는 최지윤이고요. 딱지치기가 재밌었는데 친구랑 해가지고 더 재밌었어요. 체험장에 와가지고 하는 게 가운을 쓰기였는데요. 제가 만든 가운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는 가운을 썼습니다. 제가 맨날 할 것을 미루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루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성광고등학교 1학년 이종현입니다. 가운 쓰기랑 놀이마당이랑 2개 체험해봤는데
딱지치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TV를 봤는데 흑백도 있고 컬러도 있고 있어서 좀 신기했었습니다. 가오는 그냥 즐겁게만 살자 생각해갖고 즐겁게 살자라고 적었었습니다. 여기서 부스 3개를 다 한 다음에 저희 가서 쫀더기를 받았는데 맛이 궁금해서 지금 먹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체험 공간은 100년도 더 된 물건도 많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만남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도 사용이 가능한 타자기와 물레 그리고 마패도 있더라고요. 네, 또 여러 체험 프로그램 중 3가지 이상을 체험하고 도장을 받으면 그 시절 간식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손재현 장학사에게 행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매년 학생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학생들에게 잠재된 끼와 재능이 얼마만큼 있는지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의 장이 자주 열려서 학생들이 그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군이 대구와 통합을 하면서 처음으로 군이 학생들이 동아리 한마당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군이 초등학교가 동아리 한마당 개막식 공연에 참가하게 됐고요. 다른 곳에서 또 체험 부스 운영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연극 공연이 소극장에서 함께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4회 스쿨 오브 락 경연대회라고 해서 락밴드 경연대회가 올해 4번째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의 무대에 한번 서봄으로 해서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자기의 모습을 관객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의 공연도 그리고 전시도 관람을 하면서 이 예술의 분야에 많은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학생 동아리 한마당은 10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학생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 또 예술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제22회 대구 학생 동아리 한마당 소식을 끝으로 아침의 광장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